안녕하세요, 커서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만들기 세 번째 시간, 배너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제 배너 기본 바탕 다운로드 링크가 있고요. 오늘은 폰트 글자도 링크 올려놨어요. 무료 폰트라고 된, 그죠? 링크 들어가시면은 에스코어 드림이라는 무료 폰트를 다운로드 하게끔 해놨으니까요. 여러분 컴퓨터에 다운하신 다음에 압축이 되어 있어요.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압축을 푸시고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설치 방법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료 폰트 다운 하셔가지고 압축을 푼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탕화면에 보시면은 컴퓨터 내 PC 있죠? 내 컴퓨터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뜰 거예요. 그죠? 모양은 컴퓨터에 따라서 살짝 틀리겠지만 장치 및 드라이브에 C 드라이브라고 있을 겁니다. 클릭 따닥 들어가시면 되고요. C에 들어가시면 윈도우라고 있어요. 윈도우 따닥 폰트가 있습니다. 폰트, 그죠? 폰트 폴드 있어요. 결론은 내 PC C 드라이브 윈도우 폰트입니다. 그 폰트 폴더에다가 에스코어 드림이라는 무료 폰트를 압축을 해제하신 다음에 이 폰트 폴더에다가 복사하시면 돼요. 다 하셨나요? 좀 기다릴까요? 다 하셨으면은 닫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컴퓨터에 에스코어 드림이라는 폰트가 글자가 설치가 된 거예요. 이제 일러스트나 포토샵이나 그 무료 폰트를 여러분도 쓸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폰트를 써보면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러스트 실행해 주시고요. 파일 일러스트 처음 시작하면 뭐죠? 새로운 파일을 만들거나 컨트롤 N이죠. 새로운 파일 캔슬, 아니면 저장한 파일을 열거나 컨트롤 O, 그죠? 이 컨트롤 O로 열어볼게요. 영상 하단 다운 받으셨죠? 만들기 3 배너 만들기 오픈해 주시면 됩니다. 명칭을 더블 클릭하거나 한번 클릭 오픈 누르시면 되죠. 왼쪽에 보시면은, 그죠? 핸드폰 배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초보자이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일러스트를 하신 분들은 너무 쉬운데 할 수도 있어요. 일단 초보자를 위해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파일 여셨으면은, 그죠? 제가 기본적으로 도큐먼트 도화지 사이즈를 입력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파일을 열지 않고 새롭게 컨트롤 N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파일 도화지를 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없으면은 여러분, 그죠? 어떤 파일을 오픈해서 작업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파일을 만든 다음에 작업을 해야겠죠? 컨트롤 N 눌러주시고, 배너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길 다니다 보시면은 바닥에 파란색 물통 있죠? 그죠? 그 물통에 달린 배너입니다. 기본적으로 가로 60cm, 세로가 1m 80짜리 배너예요. 재질은 얇은 플라스틱으로 출력이 되죠. 페트지라고 하죠. 페트지. 기본적으로 무광, 광택이 없는 페트지 많이 사용하고요. 사용에 따라서 유광, 광택이 있는 페트지도 사용을 합니다. 어차피 일러스트에서 파일을 만들 때는 똑같아요. 무광인지 유광인지
상관없이 만드시면 되고요. 발주를 할 때 내가 만든 배너 데이터를 인쇄소, 출력소에 넘길 때 그게 발주죠. 발주를 할 때 체크만 하시면 돼요. 무광 아니면 유광. 보십시오. 배너 한 장만 필요하다. 아트보드 1 체크되어 있고요. 가로 60, 세로 180 입력하시면 돼요. 단위는 원래는 센티미터로 하셔야 되는데, 그죠? 센티미터로 하셔야 되는데 공을 하나 뺐어요. 따지고 보면 밀리미터 600에 1800mm예요. 60cm, 180cm가. 그죠? 그런데 공을 하나 뺀 거예요. 왜냐면은 큰 작업물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10분의 1로 축소를 해요. 100분의 1인가요? 10분의 1인가요? 하여튼 공을 하나 빼서 작업을 합니다. 근데 실제 사이즈로 하셔도 돼요. 근데 실제 사이즈로 하게 되면은 이 도큐먼트 일러스트 화면에 꽉꽉 차기 때문에 조금 작업하기가 불편해요. 기본적으로 대형 현수막이라든지 배너라든지 큰 사이즈 작업을 할 때는 공을 하나 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러스트는 밀리미터 단위로 많이 쓰기 때문에 밀리미터에서 공을 뺀 거예요. 600에 1800을 60에 180으로 만든 거죠. 오케이. 떴죠? 가로 60, 세로 180. 여기서 뭐 네모 툴로 바탕 만들고 타입 툴로 글자 치고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간단해요. 닫습니다. 저는 왜냐면은 필요 없으니까 우리 배너 만들기 거기에 이 도큐먼트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요 파일 없애는 방법 X 누르거나 아니면 단축키도 있죠? 컨트롤 W. 그죠? 한 번도 저장을 하지 않은 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뜨죠? 저장하시고 닫겠습니까? 그죠? 이 뜻이에요. 아닙니다. 저장 안 합니다. 누르면 되죠? 저장하시고 싶으시면 yes 누르시면 저장되고요. no. 다시 왔습니다. 그죠? 요 페이지를 컨트롤 N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이 바깥쪽으로 제가 설명할 오브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컨트롤 O로 그죠? 만들기 3 배너를 갖고 온 거예요. 왼쪽 거 보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는 이 왼쪽 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겠죠? 그죠? 일러스트 만들기 세 번째 시간 배너 만들기 심플하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배너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죠? 도큐먼트 도화지 사이즈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글자, 사진 아니면 요 바탕이라든지 작업을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일러스트에서는 새로 만든 오브젝트 이런 식으로 클릭 드래그 색깔 바꾸고 클릭 드래그 색깔 바꾸고 새로 만든 오브젝트일수록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죠? 전에 만들어진 거는 맨 밑에 있죠. 왜냐면은 툴박스 하단에 그죠? 드로우 노멀 뭐 이렇게 써 있죠? 요게 체크된 상태여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두 번째, 세 번째가 체크되어 있으면 이런 형태로 안 나옵니다. 첫 번째 거 꼭 이거 뭐 건들 필요 없어요. 거의 다 첫 번째 걸로 클릭한 다음에 사용을 많이 합니다. 새로 만든 오브젝트가 계속 위에 쌓이는 뭐죠? 쌓이는 스타일, 그죠? 그럼 됐어요. 이제 진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확대 축소 화면 이동, 손가락 클릭 드래그, 돋보기 클릭, Alt 누른 다음에 클릭 축소. 전 단축키로 하죠. 위에 있어요. 단축키. 기본적인 단축키도 있고요. 확대 축소 단축키도 있습니다. 일단 바탕을 저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왜냐? 글자보다 바탕이 밑에 있죠? 밑에 거부터 위로 쭉 올라와서 작업을 하는 거죠. 레탱귤러 툴 클릭 드래그 그냥 대충 하세요. 클릭 드래그 근데 가로 세로를 정확히 60에 180으로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시 전체 선택 툴로 클릭 백스페이스 엔터키 위에 있는 거
클릭 삭제. 도형 툴은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원하는 도형 툴 클릭하신 다음에 빈 곳, 그죠? 일러스트 화면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하시면 사이즈를 정할 수가 있어요. 캔슬 다시 도형 클릭, 바탕 한번 클릭. 쉽죠? 단위 60, 마우스 더블 클릭 108. 오케이. 됐죠? 전체 선택 툴로 선택하시고, 혹시라도 저처럼 테두리 스트로크 있으신 분들은 클릭 없음. 둘 중에, 그죠? 둘 중에 색깔이 있는 패널 아니고 컬러를 클릭해서 앞으로 빼 놓으시면 좋다고 그랬죠. 저는 면 색깔 필만 있으니까 필을 클릭해서 앞으로 뺐습니다. 색깔 바꿔볼게요. 노란색. 컬러 패널 없으신 분 윈도우에 컬러 있죠? F6이네요. 컬러 패널에서 뭡니까? 딱 봐도 노란색 Y잖아요. 옐로우를 쭉 드래그 100. 근데 지금 선택이 안 되니까 안 바뀌네요. 전체 선택 툴로 클릭 100 됐습니다. 그죠? 100은 옐로우 100은 너무 쨍한 색깔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마젠타를 살짝 더해줘요. 한 5 정도. 마우스 클릭 드래그 숫자 키 5 엔터. 살짝 어두워졌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바탕을 정확히 도큐먼트에 딱 넣고 싶어요. 정확히. 그죠? 추가 기능 제 영상에 있습니다. 정렬 방법. 얼라인이죠? 얼라인. 정렬시키는 오브젝트를 일직선으로 세우거나 간격을 맞추거나 그런 기능을 해요. 얼라인 패널이 화면에 없다. 작업이 안 되죠? 윈도우 얼라인 Shift F7 활성해 주시면 됩니다. 활성화 시켜 주시면 돼요. 됐습니다. 클릭한 다음에 정렬시켜 볼게요. 어떻게 정렬하냐? 난 도큐먼트 똑같이 가운데 쑥 넣고 싶어요. 그럼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가 기준이 아니고 도큐먼트가 아트보드지가 같은 뜻이에요.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럼 얼라인 패널에 보시면은 얼라인 2라고 있어요. 그죠? 클릭 아트보드 체크. 체크돼 있네요. 요 상단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죠? 일단 온라인 패널에서 클릭 확인되셨으면은 수직 수평 신기하죠? 다시 클릭 드래그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수직 수평 바뀌었네요. 수평 수직 됐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바탕 부분이 여긴 흰색이고 약간 애매해요. 노란색 밑에 핸드폰 밑에 흰색 뭐 이런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그죠? 간단합니다. 지금 선택한 거를 컨트롤 C 다시 전체 선택 툴로 클릭 컨트롤 C 카피했어요. 그럼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가 컴퓨터에 저장된 상태예요. 그러면은 바탕 한번 클릭 선택 해제 컨트롤 V로 화면 이동 컨트롤 V로 내가 저장한 오브젝트를 언제든지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C로 카피한 오브젝트는 다른 오브젝트를 카피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저장돼 있어요. 언제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컨트롤 N 새로운 페이지 오케이. 사이즈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오케이. 보세요. 창이 다른 그죠? 새 창을 만든 거예요.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도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는 겁니다. X 저장하시겠습니까? No. 다시 그죠? 작업을 하다 보면은 한 작업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2번, 3번, 4번, 5, 6, 7, 8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페이지로 이동할 때도 컨트롤 C, V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카피해 놓은 상태죠? 그러면은 클릭 흰색으로 바꿔요. 면이 클릭해서 선이 앞으로 온 다음에 클릭을 하면 되면 선 색깔이 바뀌는 겁니다.
P를 클릭해서 클릭하시면 되죠. 흰색. 왜냐면 맨 밑에 흰색이기 때문에. 선택 해제. 전체 선택 툴 선택된 상태에서 바탕 한번 클릭. 선택 해제. 컨트롤 F. 아까 카피한 거를 붙여넣기 하는데 컨트롤 V는 화면 중앙에 붙여넣기. 컨트롤 F는 내가 카피한 오브젝트 똑같은 위치 맨 위에요. 제 영상에 다 있습니다. 컨트롤 F. 그죠? 살짝 전체 선택 툴로 클릭 드래그하면 이렇게 클릭 드래그 이런 식입니다. 맨 밑에 흰색, 그 위에 노란색. 컨트롤 Z 전 단계, 컨트롤 Z 전 단계. 다시 위치 시켰어요. 윗부분 바운딩 박스 윗부분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위아래 화살표 뜹니다. 클릭 드래그 하시면은 크기 조절 가능하죠? 한 요정도 되겠네요. 그죠? 사진을 먼저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사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찍으셔도 되고 기존에 뭐 무료 사이트, 유료 사이트 다운 받으셔도 되고. 근데 갤럭시 24 같은 경우는 그죠? 이게 뭐 널리 퍼진 그거라 갖다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컨트롤이 아니고 이건 저장된 거를 갖고 오면 컨트롤 오겠지만 우리는 없다는 가정하에 컴퓨터에 이 사진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운을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네이버라든지 그렇죠? 그런 포털 사이트 그죠? 저는 구글로 갔어요. S24로 검색을 하겠죠. 우리 사진이 필요하니까 이미지 검색으로 갑니다. 클릭. 그럼 갤럭시 24 이미지 검색으로 쭉 뜨죠. 그죠?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있다. 마우스 갖다 대시고요. 마우스 우측키 우클릭 이미지 복사 클릭 다시 닫았어요. 다시 일러스트로 왔습니다. 컨트롤 V 붙여넣기 되죠. 그죠? 또 갑니다. 다시 구글로 왔어요. 쭉 내려볼게요. 여기 있네요. 그죠? 여러분 뭐 다른 사진 하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마우스 우클릭 이미지 복사 다시 일러스트로 오신 다음에 컨트롤 V 맞죠? 또 한 가지 위에 있는 거 다시 검색 뭐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걸로 해볼까요? 이걸로 해볼게요. 오른쪽 우클릭 이미지 복사 일러스트로 오신 다음에 컨트롤 V 됐습니다. 사진 다 준비됐어요. 이 흰색 바탕이 있는 걸 위로 딱 보내시면 되고 색깔이 있는 바탕을 밑에 연결하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 대충 맞춰 놓으세요. 대충 두 개 클릭 드래그 선택 모서리 마우스 갖다 대시면 화살 표시 떴을 때 그냥 찌그러뜨리면 안 되죠. 항상 크기 조절은 Shift 키 정비율 클릭 드래그 하시면서 Shift 키 요 정도 놔뒀어요. 그냥 대충 요거는 똑같이 Shift 키 누르시면서 드래그 하는데 요런 식으로 놓을 수도 있고요. 그죠? 나는 제일 세 번째에 있는 것만 넣고 싶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잠깐 배웠던 클리핑 마스크 내가 만든 오브젝트 밑에 있는 오브젝트를 가장 위에 있는 오브젝트 모양으로 자르는 기능 네모 툴로 내가 필요한 사진만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선택을 해요. 이 오브젝트가 색깔이 있든 없든 선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영역을 네모 툴로 드래그해서 만드시면 돼요. 나는 이것만 필요해. 이 네모 안에 있는 영역 밑에 있는 지금 보이잖아요. 이렇게 손을 안 띄면 클릭 드래그 그죠?
이 네모 패스, 파란색 패스 안에 있는 오브젝트만 필요한 거예요. 됐죠? 클릭 드래그로 두 개를 다 선택해요. 클리핑 마스크 단축키 컨트롤 7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7. 그럼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오브젝트로 밑에 모양을 툭 찍어서 오려냅니다. 컨트롤 Z 전 단계 비교해 볼게요. Alt키 복사 클릭 드래그 컨트롤 7. 이 위에 있는 모양이 밑에 모양을 잘라내죠.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모양, 이 바깥에 있는 오브젝트들은 다 잘려 나가요. 이런 식으로. 백스페이스 삭제 클릭. 됐죠? Shift 키 항상 누르신 다음에 크기 조절. 이미지가 조금 그죠? 작은 이미지를 갖고 와가지고 좀 깨졌죠? 이미지 찾으실 때 여러분 보시면은 도구 클릭하시면은 크기 큰 크기로 작업하시면 좋겠죠? 큰 크기 다시 닫고요. 일단은 연습이니까 갈게요. 이 오브젝트가 밑에 있는 노란색 바탕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그죠? 이상하죠? 밑에 있는 노란색 오브젝트를 클릭했습니다. 왜냐? 맨 앞으로 보낼 거예요. 오브젝트 맨 앞으로 이동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닫기 클릭 전체 선택들 항상 오브젝트 선택은 클릭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열기 닫기 닫기 됐죠? 열기 누르면 뒤로 맨 뒤 닫기 누르면 맨 앞 됐어요? 또 바탕을 맨 앞으로 보냈더니 요게 또 가려졌죠. 다시 클릭 시프트 키 누르시면서 중복 선택했어요. 하나 클릭 시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또 하나 클릭 두 개 중에 하나를 전체 선택 둘이 선택된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동이죠. 노란색 오브젝트가 위에 있기 때문에 가려지는 거죠. 앞으로 보내기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닫기 됐어요. 근데 요 모양대로 딱 넣고 싶어요. 그죠? 간단하죠. 두 개 시프트 키로 클릭한 다음에 살짝 내렸습니다. 아까랑 비슷해요. 나는 가로 60이었잖아요. 세로가 180이고 가로 60인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또 클리핑 마스크를 시키면 돼요. 네모틀 클릭 드래그 근데 이게 가로가 60인지 40인지 모르죠. 그럴 때 뭐라고 그랬죠? 네모틀 선택한 상태에서 바탕 한번 클릭 60 가로만 60 입력하면 돼요. 세로는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 해도 되니까 오케이 클릭 백스페이스 삭제 클릭 드래그 이게 가로가 60이라는 거죠. 세로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늘리거나 줄여도 그죠? 됐습니다. 클릭 드래그 컨트롤 7 누르면 어떻게 되죠? 내가 선택한 가장 위에 있는 이 노란색 모양대로 밑에 모양을 오려내요. 컨트롤 7 클리핑 마스크 굉장히 중요해요. 밑에 정확히 넣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 안되죠. 이렇게 되면 안되죠. 눈대중으로 넣을 수도 있지만 확대하면은 이렇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했던 얼라인 정렬 얼라인 투 아트보드 확인됐죠? 및 수직 간단하죠?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가 얼라인 2가 아트보드 이 도화지이기 때문에 도화지 맨 밑 그죠? 도화지 수직 딱 들어간 거죠. 어디 가든 상관없어요. 밑 수직 이런 식이죠. 뭐 가운데 아니 맨 위 맨 밑 중간 맨 아래 그죠? 간단해요. 몇 번 해보시면은 한 작업이 끝났으니까 또 바탕 한번 클릭해서 선택해져 있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글자만 넣으면 돼요. 그죠? 글자 여러분 다운받으신 에스코 드림 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글자 제어하는 창을 패널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윈도우 가시면은 하단에 일러스트에는 요 타입이 글자예요. 타입에 가시면 요 캐릭터 컨트롤 T죠? 컨트롤 T 누르시면은 캐릭터 패널이 나옵니다. 컨트롤 T 없어졌죠? 저는 패널이 활성된 상태, 있는 상태에서 누르니까 없어지고 컨트롤 7, 아니 7이 아니죠. 컨트롤 T 누르면은 다시 나왔죠. 컨트롤 T, 컨트롤 T, 타입의 T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타이틀로 클릭, 바탕 한번 클릭 치시면 되죠? 갤럭시 폰트 이따 바꿀게요. Shift 키 누른 다음에 드래그, 도형하고 똑같아요. Alt 키 복사, Alt 키 복사. 왜냐? S24 사전 예약 사은품 증정 다 써야 되잖아요. 그죠? 갤럭시 더블 클릭 따닥 하면은 보세요. 글자 사이가 내가 더블 클릭한 부분이 커서가 껌뻑껌뻑 거요. 그럴 때 마우스 클릭 드래그. 그럼 선택된 거예요. 여기서 S24 또 선택 해제. 한 작업이 끝나면 선택을 해제해 주시는 게 좋다고 했죠. Alt키 복사. 드래그 하시면서 Alt만 눌러주면 돼요. 더블 클릭, 클릭 드래그. 사전 예약이죠. 됐고요. 또 밑에 거 더블 클릭, 사은품. 됐고요. 전체 선택 툴 클릭, Alt 복사. 더블 클릭, 클릭 드래그. 최대 지원. 최대 증정이나 뭐 지원이나, 그죠?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됐습니다. Shift 키로 전체적으로 크기를 줄이고 있어요. 이렇게. 됐죠? 여러분, 캐릭터 패널 보시면은 요거 클릭하시면 글자가 쭉 뜰 거예요. 클릭하시면은 에스코어 드림 선택하신 다음에 크기, 글자 폭, 자간 조정하셔가지고 맞춰주시면 돼요. 그죠? 저 같은 경우 글자 찾기가 힘드니까 미리 제가 만들어 놓은 파일에서 저는 갖고 오겠습니다. 어디 있나요? 찾았어요. 클릭 드래그 스포이드로 클릭했습니다. 그죠? 글자 스포이드를 클릭하면은 속성이 이렇게 복사가 돼요. 여러분들은 글씨 클릭하신 다음에 캐릭터 패널에서 삼각형 누른 다음에 선택해 주시면 바뀌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글자에 대해서 살짝 보겠습니다. 글자와 글자 사이 자간이죠. 캐릭터 패널에 써있죠. 보시면은 요거 글자 사이 간격이라고 딱 보입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기존에 설정된 간격을 선택하셔도 되고, 클릭, 간격이 줄어들었죠. 아니면은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 하신 다음에 방향키 위 꾹 누르고 있어요. 방향키 밑 이런 식으로 조절 가능해요. 뭐 이 정도면 됐습니다. 크기 줄여가지고 위에 위치시킵니다. 모서리 마우스 갖다 대시고 클릭 드래그. 이렇게 찌그러지면 이상하잖아요. 항상 정비율로 컨트롤 Z 전 단계 정비율 Shift 됐죠? 딱 갖다 놓으시고 S24 뭐 S24는 뭐 살짝 요정도 됐죠? 그 다음에 사전 예약은 좀 있다고요. 사은품 최대 증정 2개 선택했어요. 자간 조금 줄이겠습니다. 색깔 면 클릭 앞으로 빼신 다음에 M100, Y100, K빵 그죠? M하고 Y를 100으로 하시면 센 노랑이 만들어져요. 그죠? 사은품 Shift 드래그 정비율 Shift 드래그 항상
전체 선택 툴로 오브젝트는 선택하는 겁니다. 대충 배열을 일단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글자, 여러분들이 에스코 드림을 설치하시면은 하단에 글자의 두께 옵션이 있습니다. 라이트 얇아졌죠? 클릭, 엑스트라 볼드 뚱뚱해지고요. 헤비 더 뚱뚱하죠? 폰트마다 글자마다 이렇게 두께가 있는 폰트들도 있고 없는 폰트들도 있어요. 있는 폰트를 사용하시면 좋죠? 그럼 내가 쓰고 싶은 두께를 골라서 쓸 수 있으니까. 됐습니다. 사전 예약. 사전 예약 밑에 박스가 있어요. 그죠? 네모 툴 밑에 보시면 라운드 네모 툴이 있죠. 클릭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찌그러지면 안 되죠? 컨트롤 Z. 클릭 드래그 시프트 키 누르시면 정비율. 방향키 위 누르시면 모서리. 방향키 밑 누르시면 모서리가 각져져요. 다시 네모 툴 밑에 라운드 클릭 드래그 한 상태입니다. 마우스 띄시면 안 돼요. 클릭 드래그 한 상태에서 방향키 위를 꾹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동그래져요. 방향키 밑 꾹 누르고 계시면 각져지죠. 뭐 이 정도 됐죠? 이 상태에서 시프트 키 누르시고 사각형 정확히 만들어야 되니까 딱 정해지셨으면 뭡니까? 마우스 띄고 시프트 키 띄셔야 돼요. 시프트 키 먼저 띄시면은 이 정사각 비율이 흐트러지겠죠. 시프트 키 누르시고 또 조절. 오른쪽 수평 복사 뭐죠? 클릭 드래그 알트로 하면 그냥 복사. 컨트롤 Z 전단키. 클릭 드래그 시프트 누르고 알트 누르시면 수평 복사죠. 또 시프트 누르고 클릭 중복 선택. 선택된 오브젝트 중에 하나를 클릭해서 밑으로 내리면 이동. 시프트 키 누르시면 수직, 수평 45도 딱딱딱딱 이동이 가능합니다. 지금 시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그냥 뺑 돌리고 있어요. 마우스에서 손 띄시면 안 됩니다. 됐죠? 복사하고 싶어요. 위치 정하셨으면은 Alt 키 마우스 띄고 키보드 띄고 선택 해제 버튼 한번 클릭. 간격이 조금 좁고 넓죠? 좁게 하면 되죠? 클릭 시프트 클릭 중복 선택. 짧은 거리 수평 수직 이동은 뭐라고 그랬죠? 방향키. 방향키 왼쪽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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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다시 선택 해제. 클릭 시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중복 선택 방향키 위. 됐죠? 뭐 요정도. 하전 예약 글자를 노란색으로 바꿉니다. 스포이드 난 이 노란색이 필요해 클릭하시면 되죠. 혹시라도 캡슐락이 켜져 있으면은 이 스포이드 모양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선택한 툴 모양이 커서에 안 보인다 그럴 때는 캡슐락을 꺼주시면 나옵니다. 근데 쭉 옮겼더니 뭔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내가 만든 네모가 글자보다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글자보다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보여요. 글자를 맨 위로 보내주고 싶어요. 아, 단축키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일단 우클릭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맨 앞, 맨 뒤, 맨 앞, 맨 뒤. 한 단계 앞, 한 단계 뒤는 모르셔도 돼요. 두 개만 하셔도 웬만하게 다 앞뒤 배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브링 투 프론트 누릅니다. 클릭. 맨 앞으로 왔죠? 시프트 누른 다음에 크기 조절 정비율 딱 갖다 놓으시면 되죠. 근데 이렇게 해서 뭐 간격 조정하고 그죠? 더블 클릭한 다음에 커서 껌뻑일 때 엔터키 누른 다음에 줄바꿈 해가지고 맞추기가 애매해요. 그죠? 그럴 때는 간단합니다. 글자를 도형화 시키면 돼요.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시키는 거죠. 글자를 도형화 시키기 전에 항상 Alt키 복사 원본 글자 속성이 살아있는 폰트는 남겨주시고 그죠? 두 번째 복사한 오브젝트를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합니다. 오른쪽 키
단축키 아시면 하셔도 돼요. 컨트롤 시프트 5죠. 클릭 아웃라인 클릭 비교해 보면은 클릭 드래그 왼쪽은 글자를 도형화 시켰고요. 점과 선과 면으로 이루어진 도형으로 바뀌었어요. 오른쪽은 안 보이죠? 점 같은 게. 왜냐하면 글자 속성이 살아있어요. 글자 속성이 살아있으면은 글자 폰트도 바꿀 수 있고 두께도 바꿀 수 있죠. 하지만 글자를 아웃라인 시키면은 더 이상 글자를 바꿀 수가 없고 도형입니다. 두께도 바꿀 수 없어요. 그죠? 선택 해제하시고 클릭했더니 그룹 돼 있죠? 그룹 해제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G. 그죠? 아니면은 우클릭 언그룹 누르시면 돼요. 언그룹 해제됐습니다. 선택 해제하고 하나씩 잡아보니까 해제가 됐죠? 클릭 드래그 전체 선택한 다음에 딱 옮겼어요. 다시 한번 클릭 해제 전자 클릭 짧은 거리 이동 뭐라고 했죠? 방향키 우측 예약 같이 잡았어요. 시프트 키로 방향키 밑 뭐 요정도. 다시 선택 해제 바탕 한번 클릭 약자 클릭 우클릭 방향키 여러분 키보드 그 화살 표시 말하는 겁니다. 다 됐죠? 짜자자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됐어요. 이제 정렬만 시켜볼게요. 정렬. 삐뚤어지면 안 되잖아요. 삐뚤어지면 안 되잖아요. 컨트롤 Z. 글자를 선택해서 수직 정렬을 하려고 그러는데 클릭 드래그로 선택하면은 보세요. 다 잡혀요. 클릭 드래그를 하면. 그죠? 당연하죠. 내가 전체 선택 툴로 클릭 드래그 하면 그 클릭 드래그한 영역에 오브젝트가 살짝이라도 걸치면 다 선택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글자만 잡고 싶어요. 그럴 때 밑에 있는 오브젝트를 잠가 놓으면 좋죠. 클릭 드래그 뭐가 잡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 한번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옮겨 보세요. 글자 선택이 안 되고 바탕만 잘 잡혔죠? 컨트롤 Z 전 단계 잡는 기능 컨트롤 E 숫자 2에요. 컨트롤 E 그럼 클릭 드래그 안 잡히죠. 왜냐? 잠갔기 때문에. 컨트롤 E 오브젝트 잠금 컨트롤 알트 E 해제 밑에 클릭 드래그 확인한 거죠. 이동해서 잘 잡혔는지. 컨트롤 Z 전 단계 컨트롤 E 잠금 안 잡혀요. 이제 그러면은 마음 놓고 클릭 드래그를 하셔도 글자만 잡히죠. 됐죠? 그리고 이 사전 예약 선택했어요. 떨어지면 안 되죠? 컨트롤 G 그룹 이동 살짝 배워난 다음에 수직 정렬 갑니다. 전체 선택 얼라인 아트보드 확인하시고 수직 클릭 됐죠? 탁 정렬이 됐어요. 방향키로 간격이라든지 마무리 정리해 줍니다. 뭐 됐죠? 이 정도면 그죠? 오늘 가장 포인트는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죠. 클리핑 마스크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오브젝트 모양대로 밑에 모양을 쏙 자르는 기능.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레팅귤러 툴 클릭 드래그 전체 선택 툴로 클릭 드래그 컨트롤 7 클리핑 마스크 하면 이런 기능. 가장 위에 있는 모양대로 밑에 모양을 오려내요. 컨트롤 Z 전 단계. 그죠? 그 다음에 앞뒤 배열 굉장히 중요하죠. 클릭 뒤로 보내고 싶어요. 오른쪽 키 어레인지 샌드 투 백 그죠? 오른쪽 키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열기 닫기.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직 정렬 뭐 그 정도. 글자 선택했을 때 캐릭터 패널에서 글자를 제어한다. 윈도우 타입 캐릭터 컨트롤 T 컨트롤 T가
7로 생각해요. 제가 컨트롤 T, 글자 캐릭터 패널에서 폰트 두께, 크기, 뭐 장평, 자간, 줄간격 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다 되셨으면은 발주 넣는 거 알려드릴게요. 내가 만든 데이터를 출력소에다가 넘기는 게 발주죠. 발주하기 전에는 뭡니까? 원본 파일은 꼭 지금 만든 이게 원본 파일이에요. 글자 속성이 살아있고, 그죠? 내가 작업했던 잔여물들, 그죠? 주변에 이런 것들 필요했던 뭐 폰트라든지 도형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주변에 있는 오브젝트까지 다 저장을 해 놓으면 나중에 수정할 때 편하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누르셔야죠. 원본 파일 저장, 출력 파일 저장 알려드리는 거예요. 파일, 세이브 에즈. 여러분 뭐 폴더 있겠죠? 그죠? 거기다가 뭐 배너, 휴대폰 아니면 S24 배너 원본, 예를 들면 그렇게 바꾼 다음에 AI, 무조건 AI로 저장하시면 돼요. 저장 누르시면은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출력용 파일. 출력용 파일은 주변에 있는 이런 것들 다 없애야 돼요. 전체 선택 툴로 클릭 드래그, 백스페이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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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요것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전체 선택 툴 클릭 드래그 하신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클릭 드래그 했더니 밑에 부분이 잠겨 있죠? 잠금 해제해 주셔야죠. 컨트롤 뭐죠? 컨트롤 2가 컨트롤 2 숫자 2가 잠금이었어요. 반대 기능은 컨트롤 알트 2입니다. 눌렀더니 잠가 있던 오브젝트가 활성화됐죠. 파란색으로. 클릭 드래그 해 보시면, 그죠? 아까 글자 빼고 밑에 부분만 잠궈 놨잖아요. 컨트롤 Z 전 단계. 그러면 여기서 전체를 다 잠근 거를 잠금 해제를 했어요. 이제 클릭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동시키면은 다 잡히죠? 컨트롤 Z. 화면에 요것만 있습니다. 글자 아웃라인 시켜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O 눌렀더니 모든 글씨가 점과 선과 면으로 된 오브젝트로 바뀌었죠? 컨트롤 시프트 O. 이렇게 글자 도형화 시킨 다음에 데이터를 넘겨야 돼요. 내가 사용한 요 에스코 드림이라는 폰트가 출력소에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은 글자가 똑같이 안 나와요. 됐습니다. 이렇게 아웃라인 시켜셨으면 이제 컨트롤 시프트 S 다른 이름으로 저장 또 해야죠. 뭐 S24 배너 출력용,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원본과 차이를 둔 다음에 아니면 폴더를 2개 만들어 주셔도 좋죠. 원본 파일, 출력용 파일. 그 다음에 저장 누르시면 돼요. 눌러볼까요? 뭐 대충 한 다음에 저장 누르시면 버전 CS6 OK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최근 버전 일렀을 수도 있어요. 그죠? 뭐 2021이라든지 2022 버전이라든지 최근 버전의 일러스트들은 클릭하시면 이렇게 하위 버전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CS6는 기본적으로 출력소에서 다 호환이 돼요. 근데 최근 버전은 간혹 가다가 출력소에서 안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제가 경험상 CS6로 저장하시면 어느 출력소든 OK 됩니다. 상위 버전의 일러스트는 CS6 하위 버전 체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OK 누르시면 저장이 되고 저장이 된 파일을 출력소에 넘기면 되겠습니다. 제가 넘기는 방법 살짝 설명드리면요. 아까 여기 오른쪽에 있었죠? 기본적으로 이건 인쇄소 사이트마다 조금씩 설정이 틀리겠지만 기본적인 걸 설명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인쇄소 사이트 들어가면 이렇게 선택하는 란이 있습니다. 패트지, 우리 배너 하니까 패트지 선택하시면 되죠. 사이즈,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별도 사이즈에서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600에 1800이었죠.
기본 사이즈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근데 여기 보시면 작업 사이즈가 602에 1802로 돼 있네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작업 사이즈대로 도큐먼트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했던 건 60에 180이었죠? 60에 180을 받는 데도 있어요. 이건 인쇄소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옆에 보시면 디자인 100으로 돼 있죠. 이거 클릭하시면은, 그죠? 10분의 1로 줄이는 게 있어요. 그걸 체크하시면 이 사이즈가 바뀌어요. 60.2, 뭐 180.2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도큐먼트를 그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한 종류 한 장, 뭐 두 종류 세 장, 뭐 그런 식으로 나는 A부터 C까지 세 개의 배너를 만들어서 각 한 장씩 뽑겠다 하시면 여기 세 종류 한 장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치대도 필요하신 분들은 뭐 거치대 하시면 되고, 거치대 없음으로 하시면은 출력물만 필요한 거겠죠. 코팅 아까 말씀드렸죠? 무광, 유광 있고 아일렛 사방에다가 구멍을 뚫어야지 거치대 걸 수 있겠죠. 뭐 체크하신 다음에 데이터 아까 만든 출력용 AI 일러트 데이터를 전송한 다음에 입금을 하시면 출력이 되겠죠. 뭐 배송지 입력하는 건 당연하고요. 한번 여러분들 시험 삼아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가 핸드폰 매장을 하고 있다, 아니면 주변에 핸드폰 매장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 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그죠? 출력을 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오늘 약 한 50분 정도 또 진행을 했네요.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또 좋은 내용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또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봐요.